리타이먼트 플래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리타이먼트 플래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과 좀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이다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관심이에요. 내가 본업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컴 텍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인컴 텍스 플래닝일 거예요. 그 텍스 플래닝의 중요한 첫 번째겠죠.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생전 증여가 됐건 아니면 사후에 상속이 됐건, 그게 기프트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또한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에 있어서 세 가지 관심 중에 마지막 하나는 열심히 해서 번 돈, 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하면 내가 패시브 인컴, 수동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심이고, 이건 리타이먼트 플래닝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룰 내용이 리타이먼트 플래닝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잘 벌고 잘 쓰고예요. 결국 그 말은요, 내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해야만, 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게 리타이먼트 캐시플로우인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스텝백해서요, 얘기를 해보죠.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파이낸셜 프리덤이잖아요.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죠?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은 은퇴의 다른 말이죠. 은퇴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앞으로는 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돈과 상관없이. 그게 결국은 파이낸셜 프리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은퇴의 다른 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사람들과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파이낸셜 프리덤이면서 동시에 리타이먼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이 말은요, 결국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 캐시플로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캐시플로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은 크게 봐서 밑에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earned income이 있겠죠. 이거는 뭐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월급을 받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일 것이고, 이건 earned income일 거예요. 이게 현금 흐름이죠. 그러나 어떤 재정적인 자유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거겠죠. 왜?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stock and real estate, 주식과 부동산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좋죠, 이것도. 내가 일해서 얻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요, 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있을 거예요. 은퇴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이렇게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음에도 상관없이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서 또 라이프 인슈런스라던가 어뉴이티를 통해서도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현금 흐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로서 인슈런스와 어뉴이티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리타이먼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어떻게 내가 구조화 작업을 함으로써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느냐, 이게 리타이먼트 플래닝이다.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벗어나는 그런 플랜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earned income은 넘어가도 되겠죠. 주식이요.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주식 투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내가 공부해서 개별 주식을 그때그때 평가하고요, 내가 포지션을 잡고요, 팔 때 팔고요, 이렇게 해서 높은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이 1시간 투자해서 목돈 마련 반드시 성공한다.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도요, 포지션을 잡음으로써 내가 어떤 혜택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꾸준히 하는 거였었어요. 장기 투자였었고요, 지수에 대한 투자였었고요, 그리고 또는 1등 주식, 가장 마켓캡이 높은 그런 주식들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였었어요. 내가 earned income을 통해서 돈을 벌면 일부를 규칙적으로 컨시스턴하게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에는 큰 자산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이 내용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제가 또한 얘기했었던 거고, 이것도 같은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여기서의 가정은 뭐였냐면, 내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첫째,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였었죠. 뭐냐면 미국 시장은, 미국의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떤 은퇴 소득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의 주식 투자의 의미였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잠깐 스텝백을 해서 보자면 우리는 지금 은퇴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일하지 않아도 벌어들이는 그런 현금 흐름, 그 구조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단점도 있을 거예요. 뭐냐? 예컨대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면 은퇴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주식 투자,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지수 투자라 하더라도요. 무방비겠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느 해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은퇴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패닉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신문지상을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을 언제 어떻게 꺼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자산 가치가 얼마나 높고 낮고와는 별개로 얼마만큼을 내가 은퇴 시기에 꺼내 쓸 수 있는지가 불안하다라는 거죠. 은퇴 이후에 내가 이걸 나의 패시브 인컴으로 삼기에는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이게 우상향하지 않으면 특히 이거는요.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질 거예요. 은퇴 목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은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이 걱정 안 하고 여기에 적절치 않다 또는 100% 들어맞는 그런 투자는 아니겠죠. 투자 소득의 어떤 원천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퇴 소득.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소득으로서의 가치는 주식 투자가 모든 것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다면 일리가 없지는 않겠죠.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한번 볼까요? 부동산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죠. 좀 아까도 제가 그 부동산의 어떤 가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으니까요. 그거 말고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은퇴소득으로서의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그러면 왜 부동산이 장점을 갖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것. 결국 그 말은 컨시스턴한, 꾸준한 수동적 소득일 것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러한 수동적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얘기했던 1031이라던가 스텝업 베이시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산가치의 상승 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소득을 영원히 디퍼하는 게 아니라 이월하는 게 아니라 비과세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상속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수준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지렛대 투자를 하면 이 수동소득은 더 커지고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은퇴소득이라는 면에 있어서 첫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둘째, 따박따박 수동적 소득으로서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의 부동산 투자는 장점이 크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내 자산의 일부는 가능하다면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로서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단점은 있어요. 뭘까요? 부동산 투자. 은퇴예요. 은퇴. 투자 소득 이게 아니고 은퇴의 관점에서 보면요. 첫째, 일단 무거운 결정이잖아요. 대체로 단위가 높죠. 부동산 투자. 게다가 이제 레버리지까지 하면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은 또 가니까 단위가 크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 여전히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주식만큼의 폭락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아니면 더 클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은퇴할 때 폭락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리고 은퇴 시기에 어떤 테넌트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요. 내가 정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겠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은퇴해서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임차인 관리, 또 덩치 큰 건물이라던가 이런 거라고 하면 자산에 대한 관리, 메인테넌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31을 하려고 해도 다른 자산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도중에 팔아버리면은 1031 그런 혜택 다 못 누리고 누적된 이익에 대해서 다 세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 은퇴 소득으로서 100% 충족은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일리 있는 의견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어뉴이티에 대한 건데요. 앞서 우리가요, 4% 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까 뉴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뭐 Forbes나 뭐 What is 4% rule? Retirement withdrawal을 위해서 뭐였냐면 내가 해당 자산을 은퇴 후에 어떻게 꺼냈으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게 고갈되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꺼냈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 아까 얘기했던 뭐 윌리엄 벤젠이라는 사람이 과거의 이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다 반영해서 스터디를 해봤더니 내가 은퇴 첫 해에는 그 노후 자금으로 준비된 것에 4%를 인출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인플레이션율만큼을 증액해서 인출하면 3, 40년을 노후 대비 자금이 고갈되는 것 없이 꺼냈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파인딩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뭐 과거에 실제 100년치의 그런 내용을 반영했다라는 거였었고 이게 최근의 트렌드까지 반영하면 더 높은 수준의 뭐 4.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었던 건 여기서 가정했었던 것이요. 은퇴 자금의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채권 그리고 50%에 대해서 각각을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여기서도 완전히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건 아니네. 신경을 쓰긴 써야 되네. 라는 게 있겠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은퇴 자금을 뭐 S&P 500이건 뭐 이런 식의 블루칩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게 어떻게 퍼폼을 하는지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계속 해야 된다. 은퇴 이후에도. 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요. 만약에 나와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평생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4% 법칙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보장된다면 이건 그 자체로서 효용이 없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드리려는 어뉴이티에 대한 어떤 캐릭터, 속성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이게 베스트는 아닐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이게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는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요. 이분은 56세예요. 56세로서 10만 불의 투자금을 넣은 겁니다. 여기 첫 해예요. 그러면 이 자산이요. 요 그림을 보시면요. 7.2%씩 10년에 걸쳐서 자랍니다. 복리예요. 비과세예요. 7.2%로 10년을 자라서 10년 뒤에는 10만 불이 한 20만 불이 좀 넘게 되는 거죠. 7.2% 굳이 룰 오브 72라는 게 있죠. 10만 불이 10년 동안 7.2%의 복리 수익률로서 20만 불 정도가 되면 이분은요. 그 다음 해부터는 66세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66세부터는 14,390불만큼을요.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된다. 이 금액을요. 이분이 100살이 되도록 계속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앞서 얘기했던 거에서요. 이 10년이 지났을 때 20만 불에서 14,390이면 대체로 한 7%가 좀 넘는 거죠. 그 금액을 평생 동안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빨간색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내가 만약에 첫 10년 동안에 크게 아프거나 그랬을 때 더 빨리 꺼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뉴이티에 잔액이 남아있는 한 그 기간 동안에 사망했을 때에는 이 데스 베네핏까지도 이런 걱정하잖아요. 내가 기껏 이 어뉴이티라는 것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평생 동안 언제 주권 간에 무관하게 따박따박 받는다는 건 좋은데 기껏 가입해냈고 내가 내 투자금보다도 더 못해서 또는 그 잘한 금액보다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세상을 뜨면 나나 내 배우자가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걸 다 받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떴을 때는 베네피셔리 자식들에게 상속으로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요. 홍길동 씨가 56세였는데 10만 불을 넣고 10년을 7.2%의 비과세 복리 수익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뒤에 65세부터는 약 7%씩을 죽을 때까지 수령한다. 추가로 사망보험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받을 수 있고 롱텀 케어에 대한 것도 플러스로 받을 수 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4%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평생 동안 내가 언제 죽건 간에 무관하게 현금 흐름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은퇴소득의 정의에 적합하잖아요. 첫 번째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두 번째 따박따박 나온다는 거, 세 번째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 이건 수익률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익률이 높은 거는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식이 당연히 더 좋죠. 저도 당연히 주식을 하고요. 부동산도 하고요.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주식, 부동산을 따라갈 수는 당연히 없을 거다. 아니 심지어는요. 더 좋은 건 뭘까요? 코인이죠. 크립토커런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은퇴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이라는 거죠. 은퇴소득. 내가 딴 데 가서 은퇴 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겨도 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 있잖아요.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만큼 등등등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주식 신경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장 폭락할 수도 있고요. 리밸런싱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높은 효용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상황에 영향 받죠. 임차인 관리, 건물 관리. 은퇴하고 나서는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것은 여기에 사례로 나왔던 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3%로 모기지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딴 데서 굴리면 3%가 아니라 내 돈을 예를 들면 10만 불이 있어요. 근데 10만 불이 3%로 지금 내고 있는 모기지가 있는데 이거를 갚는 데 쓰느냐 아니면 나 딴 데다 투자하면 7%의 수익을 낼 수 있대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뭐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모기지를 갚는 건 바보짓이에요. 왜? 내가 이걸 갚으면 3% 비용을 안 내는 거지만 내가 이걸 안 갚고 딴 데 하면 7%의 수익을 내니 나는 앉아서 코 푸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왜?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나는 3% 갚더라도 4% 남으니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요. 완전히 페이오프 된 내 집에 살면서요. 내가 정말 좋은 쪽에 그게 돈 버는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쪽에 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행복은 어느 누구도 제3자가 가치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왜? 내 투자 7%건 뭐건 그게 개런티 된 게 아니고서야 어쨌거나 나는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페이오프 되고 내가 정말로 다른 거에 더 생산성 있는 그 생산성이라는 게 어떤 재정적인 생산성이 아닐지라도 기건 아니건 간에 그런 쪽에 포커스하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리타이먼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파이낸셜 프리덤을 달성한다. 재정적인 자유다. 그게 결국은 리타이먼트의 동의이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다.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은 네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건 아닐 것이고요. 요 세 가지일 텐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일 것이고요. 내가 나의 은퇴 생활을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으로 커버가 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부족분이 있을 텐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유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게 라이프 인슈런스 또는 어뉴이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주식 투자라던가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결국 그 말은 내가 재산이 많다 했을 때 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데 당연히 비중은 스탁과 부동산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는 더 공격적인 그런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일부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이만큼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넣는 것은 일리 있다라고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리타이먼트 플랜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영상이 있었죠. 298강 4%보다 더 좋은 은퇴 준비 이걸 하세요 하는데 그 댓글에 이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근데 딱 볼게요. 2년 후쯤 은퇴할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보았고 생각 중이다. 40여 년간 일하면서 401k에 속 많이 썩였다. 속 많이 썩였다는 건 아마도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업앤다운을 겪으셨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이거에 신경 쓰기 싫다. 그래서 봤더니 4% 룰로 하면 25년 또는 30년쯤 고정 액수를 받는 걸 보면 예를 들어 1.2 밀리언을 4%로 하면 48,000씩 가져가는 걸 텐데 근데 지금 현재 401k를 제공하는 그 회사에서 어뉴이티 옵션을 제공하는데 거기서 따져보니 같은 금액을 라이프타임 어뉴이티로 어뉴이타이즈 이거는 평생 동안 받겠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4,500불씩 받는다네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4%보다 훨씬 많다. 물론 여기서의 한계는 인플레이션은 감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버퍼가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액수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액수를 주는 플랜이 조인트 라이프 어뉴이티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두 분이 다 부부라고 한다면 뒤늦게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 승계해서 죽을 때까지 100%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년간은 또 개런티해서 만약 20년 이전에 죽으면 남은 기간을 자식들에게 줄 수도 있다. 오늘은 제가 추가의 내용들이다 보니 거긴 얘기 안 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은 정말 나 401k나 은퇴하고 나서 이런 신경 쓰기 싫은데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속 편한 방법이다. 그러니 공교롭게도 이분의 댓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면 아마도 전체 맥락에서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져다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리타이먼트 플래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